새벽 시간의 연구소는 고요했다. 살짝 스며나온 불빛이 연구소의 복도를 맴돌며 실험 때문에 밤을 새운 연구원을 지나 구석의 코 고는 소리에 멈추었다. 어두운 사무실 안,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손에 든 이름을 알 수 없는 파일을 보고 있었다. 어둠이 그의 얼굴을 덮었고 미세한 새벽빛이 파일에 첨부된 사진과 비밀스러운 문자로 어떤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내용을 비추었다. 퀸의 행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빛이 없는 홀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몇 사람의 그림자만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동일한 파일이 들려 있었고 무관심하거나 눈썹을 찌푸린 채 끝이 없는 토론을 하고 있었다. 오직 한 사람만 무표정이었고 마치 앞에 있는 파일은 폐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듯했다. 비슷하다고 해도 접촉해볼 가치는 있어. 차가운 목소리가 토론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가 좋은 미끼가 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었다. 아, 왜? 아레스가 이 이름도 모를 아가씨를 위해 직접 나서려고? 웃음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실험에 진전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기술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돼. 신중함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과하면 겁쟁이 소리밖에 못 들어. 그는 몸을 일으켜 아레스의 옆으로 걸어와 몸을 숙였다. 아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조롱당한 남자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입꼬리를 올리며 몸을 일으켰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테이블의 보고서를 그 사람의 손에 올리며 가볍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겁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기 쉽지. 게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는 말을 늘어뜨리며 눈을 살짝 감았다. 일어서기 힘들고. 다음에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군. 밝아진 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그의 몸에 있는 어두움을 밝혔다. 세계는 흙과 백으로 나뉘어 있으며 오직 파일 위에 그녀의 이름만 펜으로 강조된 듯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가슴에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는 듯했고 혈액을 넘어 손끝과 이 이름이 닿은 뒤 다시 소리 없이 합쳐졌다. 순간 그는 멍해졌고 보기 전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마치 중요한 실험의 핵심 포인트에 다다른 듯 조급해지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도 담겨 있었다. 허묵은 기대의 두 글자를 마음속에서 다시 한 획씩 그렸다. 비록 그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이미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은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다. 허묵은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갔다. 당신이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사람의 만남까지 앞으로 7시간. 우리 힌지 구호가 이번에는 힘을 냈으면 좋겠어. 한 젊은 연구원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두드리며 목을 돌리고는 크게 탄식했다. 구호 파이팅! 옆에 있는 여성은 체념하듯 눈을 치켜떴다. 제발 다음부터 쥐한테 중얼거리지 마. 밤에 보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쥐도 못 들어주겠다. 언젠가 네 다크서클에 놀라 죽고 말걸? 그리고 너는 또 새로 키워야겠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벌써 4번째 새로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들에게 힘을 줘서 아름다운 실험 결과를 제출하고 교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해.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4개조의 대조 실험 결과 보고서는 다 정리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사무실에 두면 돼요. 허묵은 실험실로 들어갔다. 교수님, 저번 주에 모든 실험주의 뇌 냉동 절편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호를 붙여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리 파일과 기록 현황입니다. 네, 고생했어요. 교수님, 며칠 전에 병원에 요청한 관찰 데이터와 실험 재료가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확인 후에 오후 4시쯤에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재료의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주의해주세요. 다 보관하고 나면 관련조를 불러 같이 확인해주세요. 이건 허묵생명연구소의 평소와 같은 오전이었고 또한 많은 연구원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물론 밤새운 업무 후에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허묵은 평소처럼 실험 속에서 조수들과 함께 일상적인 실험 관찰을 진행했다. 오늘은 마침 여러 조의 대조 실험 주기가 끝나는 날로 이전 조에 냉동 절편의 형태 변화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여러 조에서 다른 과제 방향을 제시했다. 과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뒤 허묵과 각 조 연구원은 이번 모든 데이터에 대해 분석 및 조정을 거쳤고 다음 조의 주기 실험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유난히 순조로웠다. 실험 실패율은 아주 낮았고 동시에 분석 및 여러 차례 실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여럿 나타났다. 다들 수고했어요. 허묵은 마지막 실험 보고서를 확인하고 간단히 다음 실험에서 주의할 사항을 전달한 뒤 조수와 함께 실험실을 떠났다. 교수님, 오늘 아주 즐거워 보이시네요. 조수는 파일을 한가득 안고 허묵의 반걸음 뒤에서 걸었고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살짝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허묵은 순간 멈칫했고 시선은 파일에서 몇 초간 머무른 뒤에야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조수는 허묵이 자신의 질문을 받아줄 줄 몰랐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가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냥 느낌이에요. 오늘 교수님 주변의 공기가 아주 가벼운 것 같았고 말투도 유달리 친절했어요. 내가 평소에는 아주 엄하게 보이나요? 허묵은 웃으며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당연히 아니죠. 교수님은 늘 친절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조수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었다. 죄송해요. 제가 뜬금없었죠. 저는 그냥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면 다들 교수님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허묵은 담담히 웃으며 상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거리는 어느새 반걸음이 벌어져 있었다. 아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작게 말했다. 두 사람의 만남까지 3시간 남았다. 기적의 발견. 10몇 년 전의 프로그램의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낮은 화질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고 영양가 없는 주제의 인터뷰와 관객의 알 수 없는 웃음소리는 오후의 졸음만 더해주었다. 허묵은 최신 회차를 열어 냉담하게 재생바를 클릭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 거기에 새로운 화제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버림받는다. 스크린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연구실의 배경판이 되었고 손에 든 프로그램 자료는 필요 없는 듯 보였지만 허묵은 천천히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알았어, 나야. 그녀에게 말해뒀으니까 금방 너한테 갈 거야. 그래, 우리가 협력하는 건 기억하지? 물론 나는 다른 용건 없으면 그만 끊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숫자를 스치더니 이윽고 휴대폰을 한쪽에 내려놓았다. 스크린 속의 게스트는 계속 바뀌었고 마치 질라진 인형극을 보는 듯했다. 허묵의 손가락은 가볍게 책상을 두드렸고 프로그램 속 경쾌한 대사와 대조되어 오히려 차가워 보였다. 그는 시선을 다시 프로그램 자료로 옮겼지만 파일 위의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을 훌륭한 미끼로 삼는다면 적당히 준비해야겠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지하게 프로그램의 문제를 지적할까? 아니면 자기소개부터 할까? 허묵은 멍하니 생각했고 마치 세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고민하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복도에 울리는 목소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말을 하는 남자는 매우 다급했고
반드시 친구에게 답을 얻으려는 듯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하품을 하며 관심 없는 듯했다. 아이, 뭘 어떡해. 처음 만나는 거라서 갑자기 긴장되는 것 같아. 그녀를 만나면 처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귀찮아하지 말고 나 좀 가르쳐줘.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당연하지.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이 결정되는데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그러니까 첫 인사를 뭐라고 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해. 야, 내 말 듣고 있어? 방 안에서 책상을 두드리던 손가락이 순간 굳었다. 멀어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고 이어지는 대화 내용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덮였다. 어떤 말은 말하는 사람은 그 뜻이 아니어도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허묵은 살짝 고개를 돌려 손을 맞잡았다가 옆에 식어버린 커피를 들고 잠깐 생각을 하더니 손에 있는 프로그램 자료와 그녀의 파일을 같이 수납장 안에 넣고 잠갔다. 어쨌든 그녀가 더 긴장해야겠지. 허묵은 몸을 똑바로 펴고 제멋대로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의 만남까지 1시간 남았다. 허묵이 눈을 감을 때 창밖에서 이슬비 소리가 들렸다. 눈부신 빛이 눈꺼풀을 뚫고 망막을 비추어 그는 불쾌해하며 다시 눈을 떴다. 갑작스러운 여우비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났고 이에 허묵은 몸을 일으켜 실험실로 들어갔다. 연구소의 점심 휴식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실험실은 조용했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다. 그는 전신 소독 후 흰 가운을 걸친 뒤 능숙하게 냉동고에서 실험 용기를 한가득 꺼냈다. 아직 미숙한 실습생이 정리했는지 아니면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지 모든 실험 용기는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허묵은 잠시 살펴보았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다시 정리했다. 용기는 생각보다 많아 책상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용기를 보관 기간에 따라 분류했고 동시에 양에 따라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다. 허묵의 동작은 아주 느리면서 조심스러웠지만 신기할 정도로 깔끔해 어느새 몇십 개의 실험 용기가 원래 있어야 했던 그룹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를 끝내고 나서야 허묵은 실험대 옆에 앉아 정리가 끝난 기록 보고서를 한가득 꺼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는 옆에 내려놓았고 곧이어 정리된 냉동 절편을 기록 보고서 순서대로 현미경에 올렸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옆에 있는 기록지에 구별 데이터와 변화 차이를 적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어쨌든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얻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의 존재 의미는 어떤 일이든 즉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리도 없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침 인내심이 강한 사냥꾼이었다. 허묵의 동작은 아주 느렸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검증하는 과정을 즐겼다. 이전의 모든 가설에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절편이 아주 많았지만 데이터 비교 시간이 생략되어 기록이 필요한 절편은 금방 그에 의해 비워졌다. 허묵은 차분하게 모든 용기를 분류와 순서에 따라 다시 냉동고에 넣었고 실험대로 돌아와 기록지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최신 기록 보고서에 끼워 넣었다.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른 실험대 앞으로 가 다른 실험 기록표를 들어 실험용쥐의 상태를 관찰했다. 활동성이 낮았던 뇌세포가 활동성이 높아졌고 흥분해야 할 쥐는 활기가 없어졌다. 그는 유리 속의 정상 징후의 쥐를 보며 실험 기록표에 관찰 내용을 적었다. 허묵은 또 몇 개의 실험 수납장을 검사했고 곧 확실하게 분류가 되었다. 과제 기록에는 각 조가
지정된 방향에 따라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정했다. 실험실은 아주 컸지만 확실히 더는 할 일이 없었다. 허묵은 실험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나서야 무심한 척 고개를 숙여 시계를 보았고 겨우 55분이 지나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파일을 들고 자신의 어깨를 눌렀고 마치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의아한 듯 했다. 두 사람의 만남까지 5분 남았다. 허묵은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외투를 벗고 평범한 흰 가운을 걸쳤다.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험실의 문에 기댔다. 전화는 1시간 전에 했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해 화해로 갈 거야. 시간을 계산했을 때 허묵은 속으로 계산한 시간이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그녀가 이곳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방송사 PD, 프로그램 기획, 아버지가 설계한 프로그램.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이다. 허묵의 눈에는 예상 속의 그녀가 할 말이 스쳐갔다. 그는 팔짱을 끼고 합리적인 대답을 생각했다. 이 이름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자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서 허묵은 눈이 살짝 커졌고 그는 문득 오늘 자신의 생각을 대부분의 이 낯선 여성이 차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녀의 신분이 확인되고 증명된다면 그녀의 존재는 반드시 앞으로의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허묵은 침착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과하게 이상한 행동에 합리적인 핑계를 찾았다. 그녀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막이 오르면 세계선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대한 그녀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 종점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그녀 자체는 진화 다음 과정의 추진에 대해 무의미한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실험실 밖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고 허묵은 고개를 숙여 시간을 보았다. 점심 휴식 시간이 끝나 사람들이 실험실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큰 실험 기계는 작은 소리만 내고 있었다. 쌓여있는 실험 데이터는 이 실험실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작은 실험과 기록이 사람들을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많은 일들이 실험과 같았다. 고정불변하는 요소를 잘 통제하고 그중 유일한 변수를 파악하면 실험 결과는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너무 의외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유일한 변수는 아마 당신일 것이다. 허묵은 재빨리 자신의 기분을 가다듬었고 모든 것들이 명확해졌다. 실험 기계에 대기 중인 검은색 감시 장치에는 웃음 가득한 두 눈이 나타났다. 구부려진 그의 눈에는 단호함과 차가움이 가득했고 마치 저주로 가득한 무색의 보호막처럼 악이든 선이든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했다. 그는 몸을 돌려 문의 손잡이를 꺾었다. 응고된 흑백의 세계에서 오랜만이면서도 낯선 색깔이 나타났다. 이 색깔의 불빛은 아주 작았지만 고요했고 한편으로는 강렬한 햇빛 아래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맹렬히 그의 마음을 때렸다. 허묵은 빠르게 자신을 진정시켰지만 그 색깔은 오랫동안 그의 망막에 남아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어떤 선물이 운명에 의해 표식을 달게 되었을 때 그 선물이 자신의 빛을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뜻밖의 가치는 운명조차 정할 수 없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가는 허묵의 웃음이 점차 선명해졌고 그는 이 특별한 소녀가 앞으로 그에게 어떤 놀라움을 가져다 줄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The color falls in the world. 아마도 이 흐름이 멈춰있는 창백한 세계에 들어온 건 색깔 그 자체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허묵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까지 10초 남았다.